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페인 캐릭터도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생활할 수가 있었죠. 이 시절에 김풍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습니다. 김풍, 당시 웹툰 사드 아일랜드도 그렸는데 쫄딱 망했다. 결국 웹툰이 잘 안되니까 선뜻 다시 도전을 못하게 되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풍, 다시 만화가로 활동하려고 했다. 부랴부랴 만든 기획안을 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때 트위터에 몰두했다. 김풍, 2009년 여름에 트위터를 시작했다. 내가 한두 마디 던지면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라면 끓여 올리면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김풍, 트위터에는 사람들의 공감에 대한 매력이 있었다.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 레시피, 솔직한 생각, 유머 등을 트위터에 올리니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김풍, 돈이 아무리 많아도 4년 동안 논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나 스스로도 기적이라 생각한다. 사실 김풍이 요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9년 이전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돈도 많았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었죠. 김풍, 집 주변에 단골바가 있었는데 피자가 정말 맛있는 집이었다. 그런데 조리장이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해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 김풍, 너무 아쉬운 마음에 셰프에게 레시피를 물어봤더니 흔쾌히 알려주더라. 피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온도와 숙성 시간이었다. 김풍, 피자 맛이 제대로 나오려면 섭씨 400도에 가까운 화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외 직구로 화력이 좋은 피자 스톤을 사서 집에서 만들었다. 김풍, 그렇게 하니까 정말 맛이 기가 막힌 피자가 나왔다. 그때부터 요리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저것 조리도구도 사게 되었다. 피자를 만든 후에 난장판이 된 주방을 치우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피자는 그 이후로는 해먹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피자 스톤은 구매 대행으로 구입을 해야 했는데 일반인들이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비싼 편이었죠. 이걸 구입해서 한 번만 사용했다고 하니 김풍은 돈에 대한 어려움은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요리에 대한 취미를 붙이던 김풍에게 올리브TV에서 연락이 옵니다. 김풍, 내 트위터를 보고 요리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되니깐 쉬운 요리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만화 그리는 남자가 요리를 한다는 점이 신선했던 것 같다. 김풍, 사실 트위터는 그냥 노는 자리였는데 일자리가 생겼으니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결국 약 4년 동안 트위터를 신나게 하던 김풍은 2012년부터 올리브쇼에 출연하면서 셰프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3년 더 지니어스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이름을 알렸고 2014년에는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쟁쟁한 셰프들과 경쟁을 하는 냠의 자취 요리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죠. 확실히 김풍의 성공과 재기를 보면 운이 좋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대적인 흐름도 굉장히 잘 탔고 본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죠. 김풍, 사실 내 예는 좀 특수한 상황에 가깝다. 지금 내가 잉여 생활을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것도 재기했으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한다. 김풍, 원래 냉장고를 부탁해에는 용돈이나 벌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탄 배가 이렇게 큰 급류를 탈 줄은 선장도 승객들도 예상 못했다. 역시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것 같다. 사실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게 된 것도 원래 김풍이 셰프로서의 자질이 높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은 예능감이 없는 기존의 셰프들 사이에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할 감초를 찾았고 여기에 웹툰 작가이자 기존의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김풍의 경력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김풍의 활약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냉부회의 인기 흥행에는 김풍의 역할이 적지 않았죠. 김풍, 사실 만화가도 연출가이다. 마침표. 그래서 내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연출가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 내가 만화를 떼도 캐릭터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답답해지는데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나 시청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김풍,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고
프로그램 안에서 셰프들과 케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런 연출가적인 마인드가 위에서 설명했던 김풍의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과 결합하여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잘 잡을 수가 있었죠. 이후 김풍은 냉장고를 부탁해의 성공을 발판으로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찌질의 역사 등의 웹툰도 다시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요즘 김풍이 방송 출연에 중점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풍, 수입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방송 출연료와 웹툰 수입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요즘 방송의 위력을 알겠다. 왜 다들 방송에 출연하는지 알겠다. 과거 웹툰 캐릭터 사업으로 월 매출 10억 원 이상을 벌었는데 방송으로 김풍의 수입은 그 못지않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김풍의 여자친구, 김풍 결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김풍은 나이트클럽과 클럽 등을 전전하면서 젊었을 때 엄청나게 놀았습니다. 김풍의 전 여친이 여자 연예인이었던 적도 있었고요. 박날에 연예인 언니가 형부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너무 궁금했다. 어떤 분일까 했는데 김풍씨가 나왔다. 저희를 보자마자 대뜸 처제들이라고 하더라. 박날에 함께 술 먹고 헤어졌는데 둘이 같이 가더라. 사실 김풍 스스로도 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죠. 김풍, 전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함께한 자리가 있었는데 둘 사이가 좋았다. 내가 어머니께 잘 못하니까 도리어 여자친구가 우리 사이를 중재하더라. 김풍, 내가 여친과 어머니 모두에게 툴툴거리니까 서로 나를 혼내면서 사이가 좋아졌다. 여자친구를 어머니에게까지 소개를 했다니 김풍이 결혼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서로 연대를 하는 것 같더라. 김풍, 현재 여친은 없다. 현재 김풍에게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없지만 공인보다 일반인들이 좋은데 사실 만날 기회도 딱히 없다. 김풍, 사실 그런 자리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사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DNA적인 의무감은 있지만 난 지금이 딱 행복하다. 김풍, 결혼에 대한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정신 상태로는 안 될 것 같다. 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김풍이 나이트클럽과 클럽 등으로 엄청나게 놀았으니 딱히 결혼에 대한 환상도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김풍, 15대니아 반투검스가 좋다. 마지막으로 김풍의 이상형입니다. 15대니아 반투명 검정 스타킹을 신은 여자가 좋다. 김풍, 15대니아는 실의 굵기다. 얇을수록 더 많이 비친다. 그래서 15대니아는 입자가 가늘어 다리가 비치는데 앞부분은 살이 비치고 옆은 그라데이션으로 까맣게 나온다. 난 그런 스타킹을 신은 여자가 좋다. 김풍은 인생을 즐기다가 몇 년 뒤에야 결혼에 대하여 본격적인 생각을 할 것 같네요.